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부터 선사시대 그리고 남북국 시대까지 우리가 쭉 이어서 한번 강의를 해볼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선사시대의 첫 번째 그 시대인 구석기 시대를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라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봤어요. 역사라는 것은 역과 사가 합쳐진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과 사가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지나간 사실을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역,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중요도를 판별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그 가치 판단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역사가, 사람의 주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역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과 기록, 객관과 주관이 합쳐진 말이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세계사의 전체, 전 세계가 흘러가는 어떤 세상의 발전 과정과 그리고 각 나라마다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굴곡을 가진 특수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한국과 함께하는 세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계 시민 의식을 좀 길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국심도 있지만 첫 번째 우리 선사시대의 구석기를 보기 전에 선사시대라는 것 자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사시대라는 것을 좀 의미를 보자면 우리가 선사시대 하면 탁 떠오르는 시대가 뭐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요.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로 다시 또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선사시대라는 의미 자체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역사 사자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있지 않은 선사, 그리고 기록이 있는 역사, 시대를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근데 왜 이거를 다 배우느냐? 왜냐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 어떤 그 세상의 흐름을 한꺼번에 일단 먼저 보고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보는 거 우리가 역사 그냥 보통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책에 많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큰 틀에서 흐름을 보면서 역사의 어떤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그 맥락, 법칙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그게 바로 경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지금 이제 그 국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조선 이후로 보게 되면은 뭐 정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선사시대 요 시기를 공부할 때는 경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를 통해서 주거, 그리고 사회, 그리고 도구나 문화까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얘 하나를 탁 건드리면 얘가 탁탁탁탁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를 통해서 주거, 사회, 도구, 문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이 표 중에서 첫 번째 구석기 시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구석기 시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기 시대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싫어, 너무 좋아. 그러면 역사를 너무 싫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 다 공통적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봐요. 처음에 역사를 공부할 때. 구석기 시대라는 것에 요 시대의 경제, 여기서부터 사실 다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는 알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았죠? 이 사람들? 잡아먹고 주워먹고. 그죠? 채집과 수렵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채집과 수렵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채집과 수렵이지 결국에는 거의 동물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소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원래 이제 뇌가 발달하고 그래서 뭔가 더 이제 인간스럽게 되는 것이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때부터인 건데요. 그 신석기 시대부터 그런데 구석기 시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동물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 인류를 비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집과 수렵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머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실제 그렇죠. 자, 얘를 딱 때려보면은 채집 수렵을 해요. 자, 채집 수렵을 한다라는 거, 동물과 같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 먹을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먹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 다 이 동네 먹을 걸 다 먹었으니까 우리 죽자 이래요? 그렇지 않죠.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먹었으면은 다음 있는 동네로 다시 가요. 그래서 또 먹어요. 그리고 또 있는 동네로 가서 또 먹어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동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물이 있는 곳,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동하는데 내일 우리가 이사를 갈 거예요. 근데 오늘 내 방에 인테리어를 해요. 또는 다음 주에 이사 갈 건데 저 포로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요. 가능한가요?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동하니까 그냥 어차피 또 이동할 거니까 이번 동네에서는 절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들판이라서 구멍이 없어. 동굴 같은 거 없어. 그러면은 그냥 대충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아니면 바위 옆에다가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어요. 자, 이게 바로 동굴과 막집이라는 거죠. 이거 막집은 집이 아니에요. 그냥 막 지은 대충 지은 거. 자, 그래서 동굴이랄지 아무렇게나 막 지은 집. 이동 생활이기 때문에 집을 멋있게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채집 수렵을 통해서 이동을 하니까 집은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집 수렵을 하는 구석기 시대, 채집 수렵이라는 게 먹을 게 많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일단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먹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찾으러 나가는 반격이 멀어지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수렵하면 뭔가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나가가지고 맘모스를 잡아본다든가 뭐 사슴을 잡아본다든가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다든가. 근데 인간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빠르지 않고, 그리고 뭐 손발톱에 힘이 없고, 날지 못하고, 물에서 숨을 쉬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머리 하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만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갔다가 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채집은 얼마 되지 않고 수렵은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사람들은 배가 부를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배가 고프니까 3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밖에 없어. 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오늘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한 끼를 먹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먹고 있는 뭔가 음식을 먹어요. 뺏어 먹어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아, 나 너무 배가 고픈데 동생 거 뺏어 먹고 싶다. 근데 동생 거 뺏어 먹으면 죽는 게 뻔해요. 진짜 죽어요. 자, 그럼 여러분 동생 거 뺏어 먹을 수 있어요? 예,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내가 뺏어 먹어서 죽으면 뺏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끼 중에 한 끼 먹는 배고픈 상태에서 사람들은 서로 뺏어 먹지 않는다는 거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대? 안 죽을 만큼 똑같이 나눠 먹게 된다. 바로 평등사회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평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에 부족한데 톡이라는 어떤 도구 중에서 톡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볼게요. 자, 톡이라는 거가 원래 그 토기의 사용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쁘게 담아 먹거나 조리를 해 먹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톡이라는 거의 범위를 우리 지금 이렇게 집에 있는 이렇게 그 저장하는 모든 그 수납할 수 있는 그 그릇들을 다 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톡이는 원래 저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저장할 게 있겠어요? 없죠. 자, 톡이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없다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톡이는 없다. 왜? 저장할 게 없으니까. 자, 경제를 아니까 주르륵 다 나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구석기 시대 하면은 석기 시대 중에서도 옛날 석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사용을 했는데 엄청나게 엉성하게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큰 돌을 쓰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내 손에 딱 맞게 뜯어서 쓰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뗀석기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뗀석기, 큰 돌에서 작은 돌을 떼서 깨서 썼다는 뜻인데, 주먹도끼나 글개, 밀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찾아보시고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깨서 썼기 때문에 그 옆에 모서리나 이런 것들이 좀 뾰족뾰족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채집 수렵 경제는 동물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똥이를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옛날 사람으로. 개똥이가 오늘 수렵을 사냥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어요. 왠지 오늘 나가면 좀 일진이 사나울 것 같아. 엄마한테 엄마 오늘 배탈 났어요 이러면서 저 동굴에 그냥 있을게요. 그래서 동굴에 이 아이가 이렇게 누웠어요. 자, 누웠다고 보고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어제 먹었었던 그 아이를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습하다가 혼자 있다가 배고프면 막 뭐 이렇게 끄적끄적 그리고 낙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 사람들도 벽에다가 그때 그거 이러면서 그렸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이런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뭔가 상황, 특히 먹는 거, 그런 것들을 벽에다가 막 그려요. 그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 그리고 조각상이에요. 자, 동굴벽화 같은 것들, 조각상 같은 것들 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굴벽화든 조각상이든 이 분들에게 빌어서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잡혔으면 좋겠다. 잡혔으면 이렇게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자산했으면 좋겠다. 이 새끼 중에 한 끼 먹는데 이런 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주술적 의미라고 하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신적의 존재에게 비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원을 그냥 담은 내용으로 이런 동굴벽화 같은 것을 그렸다.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진정한 어떤 만물의 영장 인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구석기 시대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